6페이지 맨 위에 이제 로마자 2번 행정소법에서 1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제 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 심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취소를 제기해 오면 1차 시험에 해당한 게 1번의 소송 요건 심리예요. 소송 요건 심리. 줄여서 그냥 요건 심리 이렇게 요건 심리. 소송 요건 심리. 그 소송 요건을 법의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협의 소익 등 한 7가지가 있어요. 대, 원, 소, 전, 기, 관 이런 식으로. 대원소. 그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대원소예요. 대원소. 그래서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협의 소익, 대원소.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대원소 등을 심리를 한 다음에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라는 거예요. 본안 심리. 그래서 크게 보면 아래 벽자 2번 이 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보면 12페이지에 3분의 2점에 3번의 심리에서 양가로 1번이 지금 소송 요건 심리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걸 통과하면 양가로 2번에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본안 심리예요. 본안 심리. 본안 심리는 뭐 하는 거냐면 자격 취소 이런 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의 위법 적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위법 적법성 판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격 취소가 이제 감정평가법 13조에 있는 게 자격 취소이고 그다음에 39조에 있는 게 자격 철회가 있는데 요건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제대로 땄는데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시키겠어요? 금지하겠어요? 금지하겠죠. 그래서 갑이 자격증을 만약에 대여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여했다. 대여했으면 효과 국장이 라지 A라고 할게요. 라지 A가 갑이 받았던 자격증을 없애는 게 자격 취소. 국장 얘는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요. 이와 같이 이제 행정청이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그래요. 재량행위. 또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단속해가지고 갑이 이제 을한테 대여했다고 판단을 해서 대여 기간이 예컨대 뭐 길다. 그러면 자격 취소. 대여 기간이 뭐 3년 이하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업무 정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 정지. 그냥 아주 쉬운 걸로. 근데 자격증을 을한테 대여한 바가 없는데 대여했다고 A가 잘못 판단해서 자격 취소를 4월 1일 날 갑에게 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여한 바가 없으니까 자격 취소, 얘를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처분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다, 위법. 감정평가법에 위반된다. 법에 위반된다, 위법이다. 여기 39조에 위반된다, 위반. 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나를 구제해주는 수단, 자격 취소라는 권력작용 자체를 없애는 소송이 뭐예요?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는 2천만 원 손해는 국가 배상소송.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취소송 갔을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 갑을 원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고. 소송 제기의 상대방 A 국장이죠. 국장을 이르는 거를 당한 사람 피고라고 해요. 피고. 이건 들어보셨죠? 원고 피고. 원고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로 해요. 당사자. 그래서 소송은 뭐 하는 거냐면 당사자가 다투는 거예요.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겠어요? 혹시? 법원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법원. 근데 이건 행정소송이니까 어느 법원이겠어요?
행정법원에서 아까 1심 서울행정법원 이런 데서 해결해 준 거야. 법원에서 당사자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게 소송이다. 소송. 근데 전국에 법관은 많아요, 적어요? 적단 말이야. 혹시 법관이 되려면 어느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이게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는데. 옛날에는 사법고시, 사시라고 했죠, 사시. 지금은 변호사 시험, 변시. 옛날에 사법고시 1000명 합격하면 이제 연수원 마치고 등수대로 200명까지는 판사, 300명까지는 검사, 그다음에 나머지 쭉정이들은 변호사. 철저하게 성적 유지였었어요, 이렇게. 통상.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이 추세는 큰 변함은 없어요. 여하튼 간에. 근데 지금 이제 사시가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어가지고 로스쿨 나와야 되죠. 로스쿨. 이제 학사여야 되고 로스쿨이 대학원 과정이니까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 시험 통과하면 한 1,500명 뽑는다. 2,000명 뽑는다. 거의 이대로예요.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의 판사가 법관인데 법관이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법관 수는 적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건 수는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야. 감정평가도 해서 그런데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집행해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하면 음주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 그래서 가백에 0.03 먹었는데 스몰 A가 경찰 공무원이 잘못 단속해가지고 빵빵년 2월 1일 밤 10시에 강락중 사거리에서 기계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기계로 단속을 하는 바람에 0.03인데 그럼 면허 정지인데 면허 취소가 이제 올라가서 서울지방경찰청장 A가 가백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날렸다 이 말이에요. 이 면허 취소 처분은 갑이 뭐라고 주장해야 돼? 이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송을 간단 말이에요. 구조는 똑같아. 취소송, 국가배상. 취소송 갔을 때 지금 법관의 수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아무리 숫자를 늘려도. 근데 이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후진국이었을 때, 중진국이었을 때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차 가지고 있어서 부자였단 말이야. 지금 근데 각 사람 개인당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럼 사건이 여기 중진국, 후진국 시절에는 판사 1인당 해결된 사건이 만약에 한 달에 10건이었다면 선진국이 되면 100건, 200건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판사는 숫자는 적은데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예요. 사건이 많아지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행소법을 만들 때 먼저 쓸데없는 소송을 제기하면 남소라고 그래, 남소. 남소니까 이걸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만든 제도가 소송 요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소송 요건. 아까 1차 시험이 뭐라고 했었죠? 무슨 심리? 소송 요건 심리. 소송 요건 심리. 두 문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소송 요건 심리 대, 원, 소, 전, 기, 관. 대상 적격, 원고 피고 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전취주의, 기간 제한, 관할. 관할은 이제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원고 갑이 제기한 소송이 남소라고 판단이 되면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게 무슨 심리죠? 거기 자료에 본안 심리. 본안 심리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여기까지 못 가게 하고 여기서 떨어뜨리는
법원의 대답을 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주된 형태가 판결이에요. 판결인데 남소일 경우에 하는 판결이 각하 판결이에요. 각하 판결. 그래서 이 2차 시험까지 못 간다, 권한심리까지 못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피고예요. 피고. 그래서 거기 자료에 양가로 1번에 소송 요건 심리 가로 안에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양가로 나번에 피고, 이 사안의 피고는 A죠. A.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면 소송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불충족하면 끊고, 양가로 나번에 피고의 주장대로 대원소 등을 불충족하면,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남소이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논리. 법원은 무슨 판결? 각하 판결. 외우셔야 돼. 지금 12페이지에 3번의 심리에 양가로 1번, 요건 심리에 양가로 나 얘기한 거예요. 양가로 나. 다시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불충족한다. 대상 적격 해당하지 않는다. 충족하지 않는다. 협의의 소익 충족하지 않는다. 원고 적격 충족하지 않는다. 전추의 충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불충족하다면,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부적법. 소송이 부적법 밑줄 치시고. 소송이 부적법. 함으로 법원은 무슨 판결? 각하. 각하 판결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모든 법은 요건, 효과인데 행정소송법은 요건이 어디까지야? 뭐뭐 하면.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거기까지 요건, 효과는 법원의 대답이에요. 법원의 대답, 어떤 대답을 해주는 거죠? 각하 판결. 왜 각하 판결하는 거야? 갑이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부적법. 위법이 아니야. 부적법이야. 용어 구사 잘 하셔야 돼. 부적법. 여기 3번 심리 양가로 1, 양가로 2 이거 다음까지 외워보셔야 돼. 제가 외우는 걸 철저히 외워야 돼요.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양가로 가번에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충족한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이게 요건, 효과. 이제 법원의 대응이죠. 법원의 대응. 법원은 뭐 하는 거냐?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적법으로 밑줄. 법원은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본안심리.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여기 대원서 전기화는 좀 이따 볼 것이고 이제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다시 보시면서 양가로 가번에 원고 갑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주장하고 충족하면 여기까지 요건 효과 법원은 뭐 하는 거죠?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법원은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본안심리를 진행하는데 논리 왜? 소송이 적법함으로. 그래서 여기 밑줄 쳐넣었죠? 그 다음에 피고 A의 주장은 뭐예요? 소송요건을 불충족한다.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 수익 등을 불충족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불충족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하는 거예요? 각하 판결. 본안까지 안 가는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는 갑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뭐함으로? 여기 적법이 아니라 아닐 부자예요. 적법함으로. 여기도 밑줄 치라고 했죠.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다시 양가로 가번. 일단 이런 거 할 때는 머릿속에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말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보지 말고 양가로 가. 시작. 원고의 주장대로 시작. 잘 안 되죠? 내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외계어라고. 완전 전문 용어라고. 지금부터 전문 용어의 길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자, 이제 정리됐죠? 써봐요. 스피킹 했으니까 말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보고. 앞으로 오실 때에는 연습용 답안지, 2차 시험 연습용 답안지 본 적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저기. 그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 사갖고 쓰세요. 자꾸 이 답안지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 답안지 잠깐만. 여기다가 수업 중에 계속 쓸 거예요. 수업 중에 계속 쓸 테니까 이거 스프링으로 돼 있어야지 펼쳐지면 쓰기 힘들단 말이야. 자기가 쓸 때 썼는데 확인해 본 결과 잘 못 썼다.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고 그 부분을 보강하셔야지. 지금 스타트 라인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실력의 차이가 나느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나이 불문, 성별 불문이. 글씨 쓰시면서 뭐 카페에서 보셨겠지만 자기가 쓸 펜을 정해야 돼. 펜. 검정색이야 무조건. 파란색 고르지 말고 검정색. 카페에 나와 있는 추천 펜 중에 자기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다면 한 3가지 중에 2가지 중에 하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씨 쓸 때 힘 주면 안 돼. 힘 주면 팔목에 무리가 가서 나중에 시큰시큰하단 말이에요. 힘 빼고 부드럽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려 쓰면 안 돼요. 또박채로 쓰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컴퓨터 자판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글씨 쓰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자, 했죠?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범. 여기 피고.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시작. 그 다음에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한다. 시작. 자, 이어서 한꺼번에 시작. 여기도 있네. 여기 이거 화면 괜히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으면 자꾸 보고 컨닝하고 해. 자, 써봐요. 제가 첨단으로 이것까지 동원하잖아, 이제. 탭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썼죠. 그래서 마무리. 소송 요건에서 마무리. 그래서 소송 요건을 물어보고 싶다. 쟁점으로 써야 될 내용으로 물어보고 싶다. 그걸 쟁점이라고 하는데, 소송 요건을 물어볼 때는 양가로 가번에 소송은 적법한가? 여기 네모. 질문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소송은 적법한가? 거기 네모. 양가로 가번에 소송이 적법함으로 거의 네모. 다시. 문제에서 소송 요건을 물어보고 싶으면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소송은 적법한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4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자료 3 같이 붙여놔갖고 자료 2, 3 하면 좋은데
그래서 1페이지에 전부 47선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양가로 1번 질문, 중간에 양가로 1번 인근 주민 의리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합한가? 보이세요? 뭘 물어보는 거라고? 소송 요건. 지문에 나와 있는 쟁점이 되는 소송 요건을 써라 이 얘기예요. 소송 요건 두 문자 대원소 전기관 중에 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써라.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게 뭐냐? 한번 쭉 읽어봐요. 자꾸 지문에 익숙해질수록 좋으니까. 거기 문제 쭉 읽어보라고 첫 줄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자료 3의 1페이지.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기본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이런 이유로 당해 사업 인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 인정에 대한 취소이라는 뜻이야. 사업 인정에 대한 취소송. 그래서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걸 대상적격이라고 해요. 대상적격. 그 대상적격을 충족하려면 좀 이따 보겠지만 행소법 2조 1항 1호의 처분에 해당해요. 처분. 다시 사업 인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거기에 대상적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상적격. 다시 사업 인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 거기에 나와 있는 알려주는 게 뭐라고? 대상적격. 사업 인정의 취소. 사업 인정에 대한 취소송. 아까 사례 들어드린 거는 자격 취소에 대한 취소송. 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송인데 이걸 면허 취소의 취소송. 자격 취소의 취소송.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양가로 세 번째 줄에 주민 의리. 주민 의리. 주어잖아요. 주민 의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원고. 근데 사업 인정은 누구한테 해줬어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갑에게. 첫 번째 줄에 사업 시행자 갑이 신청을 해서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얘는 우리 법의 공익사업을 위한, 여기 이제 이 사안에 이제 공익사업이 첫 번째 줄에 대규모 도로 개통이에요. 대규모 도로 개통. 왜냐하면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교통체증이 나오잖아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공익사업이 뭐냐?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도로 개설 사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너무 많잖아요. 특히 서울에 이제 특히 북이었다가 강남에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을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제1기 신도시 여기 강남 밑에 있는 1기 신도시가 혹시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분당이지. 분당이 요새 새로 생긴 신도시, 판교 이런 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여기 신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막 아파트 단지 들어와 있는데 직장은 통상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 여기 우리나라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에서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갈 때 차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이게 10번 도로인데 10번 도로가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야. 도로를 그 옆에다가
뭐 확대한다. 이런 도로. 11번 도로를 만든다. 도로는 부동산, 토지 위에 만드는 거잖아요. 토지 위에. 토지 위에 이제 만드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도로를 만들려면 토지가 필요하니까 토지를 취득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를 취득해 오는 절차를 정한 법이 공토법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여기 토지 소유자, 여기 11번 땅 소유자들이 을등 1000명 있다, 1000명. 이 사람들의 토지를 이 사업을 하는 혹시 장관은 누구예요? 국토교통. 우리 법은 다 국장이야, 국장. 원래 이 사업은 국장 A가 해야 되는데 A가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대신에 할 사람, 건대 현대건설 등의 갑을 정해주는 거예요, 갑을. 나 대신에 당신이 해. 라고 지정해준 게 사업인정이에요. 뭐라고? 사업인정. 사업인정. 근데 법상의 용어는 사업인정이지만 얘는 이제 학자들이 아까 이론화시킨 개념은 행정행위 중에서 갑이 을의 토지를 빼앗아 오는 걸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그런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수용권을 설정.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화시켜서 특허라고 해요, 특허. 각종 권리 의무의 설정을 특허라고 해요, 특허. 법상 용어는 수용권 설정이지만 얘는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수용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절차가 을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조사한 다음에 조서를 작성해요. 조서, 법률관계, 뭐 사실관계 이렇게 조사하는데 법률관계 을은 소유권자고 사실관계 을의 토지는 100평이고 이런 거 조사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인을 해요. 갑도 사인하고 을도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먼저 을을 설득해서 취득하는 게 협의취득이야. 협의취득. 협의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야, 나한테 100평을 주면 내가 1억을 줄게. 이렇게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이게 적법하다면 그대로 100평 주고 1억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갑은 토지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취득했잖아. 근데 을이 이 토지 못 주겠다. 1억 밖에 못 주겠다. 그럼 강제로 빼앗아 와야 돼.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걸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그럼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냐면 관할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힘을 빌려야 돼요. 예컨대 이게 서울에 있는 토지다. 그럼 여기 A가 서울지방 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면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충청도면 충남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갑이 이르는 거예요. 갑이 얘 토지 좀 빼앗아 주세요 라고 하면 A가 갑을 다 조사한 다음에 수용해주는 재결을 하게 돼요. 이게 두 문자가 사조협재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수용질의 내용이 뭐냐? 토지 100평, 그 다음에 을에게 주는 돈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요. 손실보상금 1억 이렇게. 그래서 수용의 범위와 보상금 액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누가? A가. 근데 이게 4월 1일 날 끝나면 이제 5월 1일까지 먼저 갑이 을한테 1억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을은 5월 1일까지 100평을 갑에게 넘겨줘야 돼. 그러면 갑은 수용재결이라는 일방적 공권력의 행사로 토지를 취득하게 돼요. 여하튼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든 재결로 취득하든 갑은 토지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면 뭐 줘야 돼? 돈. 이게 보상금이야, 보상금. 그래서 이 법의 제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인데 지금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예요? 사조협재 중에 사업인정 단계를 보는 사업인정 단계. 이 사업인정은 어느 법을 집행한 거예요? 공토법을, 법률을 집행한 거란 말이야. 사업인정은 누가 집행한 거야? 국장 A가 갑에게 수용권을 설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갑에게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죠, 수익적. 수용권을 발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일러가지고 빼앗는 권리, 이게 수용이잖아, 수용. 갑은 토지를 가져와야 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권이 설정되는 이 사업인정이 나오면
토지는 나중에 빼앗기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위험이 현실화된 거야. 토지를 상실할 위험이.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을 등이 있지만 그냥 을이라고 하면 을은 토지를 잃을 위험이 있으니까 사업인정은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수익적의 반대말이 침익적이에요. 침익적. 그래서 얘는 갑에게는 상대방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상대방이 아닌 사람을 을을 제3자로 해요. 3자. 제3자 을에게는 침익적인 행정이 그런 걸 제3자효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3자효 행정의 경우에는 요 제3자가 소송한다 이 말이에요. 침익적 영향을 받는 자가. 다시 여기 수익적 영향을 받는 자는 소송 가요 안 가요? 안 가. 땡큐지. 근데 여기 침익적 영향을 받는 자가 소송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수익적, 침익적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구제를 가는 사람은 수익적이야, 침익적이야. 침익적 영향을 받는 자가 구제를 간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대표가 이건데 이럴 때는 을이 갑이 원고가 된 게 아니라 을이 원고가 된다면 을이.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을이 원고가 되면 아까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갑이 직접 상대방이잖아요. 그럴 때는 원고적 격은 쟁점이 아닌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적 격이 핵심 쟁점이에요. 이렇게. 다시 지금 이 사안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누구예요? 을. 근데 을은 사업인정 두 번째 줄에 사업인정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 사업인정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죠? 갑.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 갑을 사업시행자라고 하는데 사업시행자 갑은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사업인정을 해주었다 이런 뜻이니까 사업인정의 상대방은 갑이야 갑. 상대방이 아닌 사람을 뭐라 불러? 제3자. 제3자가 누구야? 이에 사업인정 지역에 인근한 지역 주민 을이죠. 을. 그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 제3자일 때 소송 요건 중에 핵심 쟁점이 원고적 격이에요. 원고적 격. 다시 양가로 1번의 마무리. 인근 주민 을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자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뭘 쓰란 얘기예요? 설문에 진문에 나와 있는 것 중 소송 요건 대원소 정기관 중 나와 있는 소송 요건을 써라. 나와 있는 소송 요건이 쟁점이에요. 쟁점. 다시 지금 을이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거. 을이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건 뭐예요? 사업인정이죠. 사업인정. 거기 몇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네 번째 줄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업인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그게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이다. 대한. 그 밑에서 써놔요. 네 번째 줄 밑에다가 대상적격 이렇게. 요 두 문자 외워놓고 여기 목차대로 로마자 1번은 사례형은 문제 소재 이렇게 쓰는 것이고 로마자 이게 서론이야 서론. 논문은 어떻게 되죠?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이 사안의 해결이야. 서론이 문제 소재. 나머지 그 하부 로마자 2 등이 본론이에요. 본론 로마자 2가 뭐야? 대상적격. 대상적격 뭐라고 쓰는 거냐면 대상적격에 해당하면 처분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이렇게 쓰게 되겠네요.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그 다음에 제3자니까 핵심 쟁점이 뭐라고 했어요? 원고적격. 그럼 로마자 3번 이렇게 쓰는 거야. 3번. 로마자 3번. 원고, 이 사안의 원고가 누구죠? 을의 지문을 살리는 거야. 을은 상대방이에요? 제3자예요? 제3, 아는 척 하는 거지. 3자 을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 이해가시겠어요? 원고적격 충족 여부. 지금 나와 있는 소송요건이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본론이야, 본론. 로마자 2가 뭐라고요?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제3자 을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 여기 사업인정
대상적격 충족 여부. 여기 충족하는지 불충족하는지 갖고 싸우는 거니까. 그냥 큰 목차만 봐요. 이 페이지 맨 위에 그 자료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로마자 2가 뭐예요? 대상적격 충족 여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처분, 대상적격 충족하려면 처분에 해당해야 돼. 로마자 3번에 인근 주민 제3자 의뢰 원고적격 충족 여부 또는 검토. 맨 마지막에 로마자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안 해결.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러니까 로마자 2, 로마자 3번이 설문에 나와 있는 쟁점이란 말이야, 쟁점. 그 쟁점을 골라내는 게 실력이에요. 왜 여기까지 갔냐? 뭐 설명하다 갔죠? 소송요건 심리 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보여드린 거잖아. 다시 소송요건을 물어보고 싶으면 질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1페이지 보면 되잖아. 질문이 어떻게 된다고. 양가로 1번에 주민 의리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그거를 깨달으라 이 말이야.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양가로 2번에 보는 김에 양가로 2번에 동소송이 적법하다면, 소송이 적법하다면 이런 뜻은 뭐냐면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 소송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지? 본안심리. 본안심리 해서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은 본안심리를 써라. 이러니 본안심리. 자, 본안심리. 여기 소송요건을 충족했으면 소송이 적법하므로 법원은 뭐 하죠? 본안심리를 한다. 이렇게 쓴 거지. 본안심리 한다 이 말이야. 본안심리.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심리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도 원고 갑과 피고 A가 싸우는 거예요. 원고 갑은 또는 이 사안의 원고 을은 이 사안으로 보면 원고 을은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법에 위반된다. 그럼 여기에 관련 법이 혹시 무슨 법이겠어요? 처음에 여기 사업인정을 한 법이 무슨 법이야? 공토법이잖아요. 공토법. 공토법에 위반된다. 공토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고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위반된다면 을이 취소해달라는 이 소송을 청구라고 해요. 청구가 이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유 있으므로 논리. 법원은 을의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인용 판결이에요. 인용 판결. 근데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사업인정을 취소해 주세요 하고 청구했으니까 사업인정을 취소해 주마 하고 취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월 1일 날 나왔으면 봐요. 여기 2월 1일 날 나왔던 사업인정에 대해서 을이 취소를 가가지고 본안심리까지 가서 법원이 사업인정 처분을 취소해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을은 뒤에 이렇게 이어진 걸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막았잖아. 얘를 없애버렸으니까. 갑이 사업인정을 받아야 뒤에 절차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절차 못 가니까 을은 토지 수용당할 위험을 구제받은 거죠. 이해 가시겠어? 그래서 일방적인 사업인정에 의한 을이 토지를 상실할 불이익을 구제받은 거야. 무슨 소송으로? 취소송으로. 반면에 피고인 국장 A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사업인정 처분이 내가 발령한 사업인정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하겠어요? 위법이라고 주장하겠어요? 적법. 법에 따른 거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을이 위법하다고 청구하고 있는데 그 청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의뢰 청구를 버리는 판결이 법원이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기각 판결. 무슨 판결?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 버릴 기자.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의 다툼, 처분이 위법인지 처분이 적법인지를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법원이. 소송은 항상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법원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법원이 뭘로 해결해 주는 거야? 재판, 판결로서. 원고가 이기는 판결이 인용 판결, 취소 판결. 원고가 지는 판결이 기각 판결. 인용이 나오면 원고 승, 피고 패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각이 나오면 누가 이긴 거야? 피고 승, 원고 패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마무리. 본안 심리는 뭐 하는 거냐? 사업 인정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그랬죠? 졸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지. 이 졸기 시작하는 데부터 큰일 난단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좋은 말로 하는 거야. 다시. 본안 심리가 뭐냐? 사업 인정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소송의 적법성이야? 처분의 위법 적법성이야? 여기 소송요건은 소송이 적법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는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가리는 거라고. 이게 목차야. 양가로 2번의 목차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다시 한번 동소송이 적법하다면 전제를 깔았잖아요. 무슨 뜻이죠? 양가로 2번에 동소송이 적법하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소송 요건을 양가로 1에서 이미 검토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뜻이야? 본안심리. 본안심리해서 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원이 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에요? 인용 판결. 인용이니까 질문. 인용 가능성은 있는가?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가능하고 처분이 적법하다면 기각이니까 인용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양가로 2번은 사업인정 처분에 뭘 따지는 거죠? 위법성. 검토하는 거예요. 위법성 검토. 3페이지 봐요. 3페이지 3분의 1점에 설문 이해 검토. 본안 판단. 본안 심리 또는 본안 판단. 뭘 하는 거라고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사업인정 처분 쓰면 기니까 그냥 사업인정의 위법성 검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거기 사업인정 다음에 처분 하나 써놓으세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별표, 당구장 표시, 설문, 양가로 이해 검토, 본안 심리. 그래서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거냐, 본안 심리를 물어보는 거냐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소송 요건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또는 부적법한가. 위법이 아니야? 부적법이야, 부적법. 본안 심리를 물어볼 때에는 그냥 본안 심리를 딱 물어보고 싶으면 사업인정 처분은 적법한가?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한가? 근데 이 문제는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서 소송이 적법하다면 인용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한가? 다시 1페이지로 와서 양가로 2번. 동소송이 적법하다면이 없이 그냥 이 문제만 나왔어.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소송 요건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설문 일이 없이 그냥 의리 제기한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송 요건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요건을 충족해서 본안심리 가야 인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만약에 질문 형태가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그러면 소송 요건, 본안심리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로마자 2번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로마자 2번이 뭐겠어요?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로마자 3번은 본안심리. 본안심리를 어떻게 쓴 거야?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 검토. 그래서 양가로 2번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밑에다가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동소송이 적법하다면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이 문제만 양가로 3번 해갖고 양가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써놔요. 인용 가능한가? 좀 딴 데 보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 지금 자료 3의 1페이지에 양가로 2번 밑에다가 양가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목차가 로마자 2번 옆에다 써. 로마자 2번이 뭐야? 소송 요건.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본안 심리해서 처분이 위법해야 인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3번은 뭐야?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 로마자 1번은 문제 소재,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그래서 전형적인 질문 형태에 지금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가로 1번에 소송 요건을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양가로 2번에 본안 심리를 물어보고, 본안 판단만, 본안 심리만 물어보고 싶으면 원래는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한가? 그냥 줄여서 사업인정은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양가로 2번 동소송이 적법하다면 인용 가능성은 있는가? 옆에다가 이퀄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한가? 소송 요건 본안 다 물어보고 싶으면 양가로 3 소송을 했죠? 양가로 3 뭐라고 물어본다고?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둘 다 물어보고 싶으면 숨 못 쉬겠어요? 뭘 숨을 못 쉬죠? 논리대로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때린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딱 시작해서 첫 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더럽게 어렵다, 개 어렵다 하고 2교시에 딱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한숨, 막 가슴에서 한숨이 팍팍 나와. 다 알아. 못할 것 같고. 다 해왔어요, 그렇게. 낯선 곳에 갔을 때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 있고 적응력이 좀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자, 낯선 곳에 갔을 때 적응력이 왜 떨어지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이라는 동네 갔다 이 말이야. 뉴욕에 갔다, 뉴욕에. NY에. 내가 뭐 서울에 살았다. 서울은 내가 잘 아는데 뉴욕은 낯선 처음 간 동네다. 뉴욕에 공항에 딱 내렸다. 공항을 밖으로 나갔다. 어떻죠? 힘들어. 처음 본 상황이기 때문에 더럽게 힘들다고. 여기서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뭐 11번가에 블랙락이라는 빌딩을 찾아가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 한다고. 못 가지. 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하지. 제가 가이드야. 응? 가이드인데 가시기 전에, 세세하게 가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맵을 설명해 주는 거지, 맵을.
전체적인 길이 이렇게 갑니다. 세 가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세 가지 설명해 주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긴 하지만 자꾸 영어로 시부렁거려서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용어가 뭐야? 영어라고, 영어.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처럼 들리는 거야. 말은 알아듣는데 딱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단계인데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맵 설명하고 하나씩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그 다음에 1순환, 2순환, 개별법 할 때 또 가요. 이해가시겠어? 자, 질문 세 가지야.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았을 테니까. 소송 요건 물어볼 때 뭐라고 실마리 써봐요. 소송 요건 물어볼 때. 질문 세 가지 쓰는 거예요. 소송 요건 물어볼 때. 보고 쓰셔도 돼. 3회 자료 1페이지. 양가로 1번. 질문. 갑이 제기하든 을이 제기하든 질문은 취소 소송은 뭐예요? 적법한가. 그거 써보라는 얘기야. 본안심리 물어보고 싶을 때는 처분,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한가, 적법한가. 써봐요. 사업인정 빼고 그냥 처분은 위법한가. 둘 다 물어보고 싶을 때는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인용 판결을 하려면 무슨 심리를 끝내야 돼요? 본안 심리를 다 끝내야 되잖아. 이해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특히 소송은 적법한가 하고 처분은 적법한가 위법한가 하고 헷갈리면 안 돼. 단어 두 글자 차이로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소송이냐 처분이냐에 따라서. 근데 처분은 약간 숨겨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사업인정은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Understand?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해줄 때 그때 요것만 딱 캐치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 계속 썰을 푸는 거란 말이야. 쉬었다 보자.